안녕하세요.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인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이제 저출산이 이제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거죠.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다? 한국의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가니 사람들이 점점 출산을 꺼리는 거죠. 청년들이 출산하려면 결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 환경을 보면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 소아과 병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려면 뭐 양육하는 그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조모나 조부의 도움 없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애가 아플 때마다 계속 뭐 조퇴해서 애 뭐 소아과 병원 데려다니는 게 쉽냐고요. 애는 어른하고 달라가지고 아픈 경우도 잦고 이래저래 돌봄이 필요한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한 육아에 신경을 쓰면 사실상 회사에서 승진이나 아니면은 연봉 인상 같은 것들을 좋은 고가를 받는 걸 거의 내려내야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건설업계 그리고 정부의 그 기득권들 2030들을 상대로 뭐 영끌하게 만들어서 대거 무리한 빚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예 못 낳습니다. 뭐 맞벌이 해야지. 맞벌이해서 30년 40년 해야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부동산 연끌하는데 다 써버려서 출산 못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도 출산해야 되는데 뭐 출산해가지고 애 키울 돈이 어딨냐고요.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원리금 갚는데 다 빨려 들어갔는데 은퇴 70세요? 70세 은퇴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75세, 80세 아예 그냥 은퇴를 못하는 아마 시대가 된 거죠. 70세 은퇴만 돼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수십 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60세, 65세 은퇴 못하는 거죠. 은퇴 사실상 무리인 거죠.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 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평생 은퇴 불가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은퇴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돼버린 거죠. 70세가 돼도 젊다라고 얘기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일하게끔 우리 사회가 강요할 것 같습니다. 2030들은 2030들대로 출산은 포기하고 연끌해서 비투해서 코인해서 진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아마 부채 갚는데 허덕일 것이고 또 이제 중년쯤 되면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쫓겨나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또 이래저래 휘둘리면서 또 어렵게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씁쓸하고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 못 믿을 세상이죠.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누가. 한국의 경제가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가. 뭐 방만하게 운영되던 게 좀 이제 계속 길어진 탓 같습니다. 한때 그래도 IMF 때까지만 해도 한때 IMF에서는 뭡니까? 한국의 경제가 되게 이제 암울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IMF를 겪고 난 이후에 되게 암울했었습니다. 근데 V자 반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요. 6%, 7%, 8% 경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1%대다라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도 IMF 이후에는 국가 재정도 되게 탄탄했었습니다. 건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한 20몇 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서히 또 방만하게 이제 움직였던 거죠. 정부의
권력을 가진 이들, 정치 권력들이 경제 권력들에게 많은 것들을 퍼다주기 위해서 대거 민영화해서 떠넘겼죠. SKT,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제 매우 높잖아요. SK에 갖다 바쳤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민영화되지 않았더라면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담배인상공사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어찌 한두 개겠습니까?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이래저래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전기를 어떻게든 민영화시키려고 지금 개짝 부리고 있죠. 한점 민영화시키려고 지금의 정부가 대놓고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저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할까. 한국에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신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더 나라 꼴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삶이 더 무섭죠. 삶이 더 무섭고 더 암담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에 아마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힘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줄어들면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값싼 외식 물가를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뭐 점점 베이커리 빵 하나 사도 4,000원, 5,000원. 이게 밥값인지 빵값인지 헷갈릴 정도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먹으면 밥값보다 더 비싼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뭐 싼 거라고는 편의점 도시락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점점 엮으라고 비트하고 코인 해가지고 빚진 이들의 주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안 들 수 없죠. 참 많은 걱정들, 많은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고민들 많이 들 텐데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뻔하고 답답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될까? 자기의 삶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삶을 지킨다라는 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일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탐욕, 투기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거, 유지하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